고구마족.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겐케이의 말기인가 닌나의 시작에 있었던 이야기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시대는 별로 이 이야기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 독자는 단지 헤이안초라고 하는 먼 옛날이 배경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주면 좋은 것이다. 그 무렵 섭정 후지와라 모토츠네를 섬기고 있는 사무라이 중에 누군가라고 하는 오이가 있었다. 이것도 누군가라고 쓰지 않고 누구의 무엇이라고 제대로 성명을 밝히고 싶은 것이지만 공교롭게도 옛 기록에는 그것이 전해져 있지 않다. 아마도 실제 전해질 자격이 없을 정도로 평범한 남자였을 것이다. 대체로 옛 기록의 저자라고 하는 자는 평범한 인간이나 이야기에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았던 듯하다. 이 점에서 그들과 일본의 자연파 작가와는 많이 다르다. 왕조 시대의 소설가는 의외로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어쨌든 섭정 후지와라 모토츠네를 섬기고 있는 사무라이 중에 누군가라고 하는 오이가 있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오이는 풍채가 매우 볼품없는 남자였다. 첫째, 키가 작다. 그리고 빨간 코에 눈꼬리가 처져 있다. 콧수염은 물론이었다. 볼이 홀쭉하여 턱이 남들보다 유난히 가늘게 보인다. 입술은 일일이 세어 나열하고 있으면 끝이 없다. 우리 오이의 외모는 그 정도로 비범하게, 초라하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 남자가 언제, 어떻게 해서 모토츠네를 섬기게 되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아주 이전부터 같은 색이 바랜 수익칸에 같은 축 늘어진 에보시를 쓰고 같은 직책을 실증 내지 않고 매일 되풀이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 결과일 것이다. 지금은 누가 보아도 이 남자에게 젊은 시절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이는 40을 넘었다. 그 대신 태어날 때부터 저 모습 그대로 추워 보이는 빨간 코와 형식뿐인 콧수염을 스자쿠오지 사거리의 바람에 나부끼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분이 든다. 위로는 주인 모토츠네부터 아래로는 소 키우는 아이까지 무의식 중에 모두 그렇게 믿고 의심하는 자가 없다. 이러한 풍채를 갖춘 남자가 주위로부터 받는 대우는 아마 적을 필요도 없는 일일 것이다. 사무라이도 코로에 있는 무리들은 오이에 대해서 거의 파리만큼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다. 유의무의, 아울러 20명 가까운 하급 관리조차 그의 출입에는 이상할 만큼 냉담하기 그지없다. 오이가 무엇인가를 시켜도 결코 그들끼리의 잡담을 멈춘 적은 없다. 그들에게는 공기의 존재가 보이지 않듯이 오이의 존재도 눈을 가리지 않는 것일까? 하급 관리조차 그러하다면 베토라든지 사무라이도 코로의 츠카사라고 하는 윗사람들이 머리부터 그를 상대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그들은 오이에 대해서는 거의 어린애 같은 무의미한 아기를 냉랭한 표정의 뒤에 숨기고 무슨 말을 하든 손짓만으로 용건을 처리했다. 인간에게 언어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 또한 손짓으로는 용건이 통하지 않는 일이 때때로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전적으로 오이의 지각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그들은 용건이 통하지 않으면 이 남자의 찌그러진 모자 끝부터 끊어지기 직전의 집신 뒤축까지 두루두루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보거나 하고
그리고 나서 코웃음 치면서 갑자기 뒤돌아 버린다. 그래도 오이는 화를 낸 적은 없다. 그는 일체의 부정을 부정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무기력하고 겁 많은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료 사무라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희롱하려고 했다. 나이 많은 동료가 그의 볼품없는 풍채를 재료로 하여 낡은 농담을 들려주려 했듯이 나이 어린 동료도 역시 그것을 기회로 하여 이른바 흥얼리구의 연습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오이의 면전에서 그 코와 콧수염과 에보시와 수익한을 품평하고 실증날 줄 몰랐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가 5, 6년 전에 헤어진 토끼 입술의 아내와 그 아내와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술고래 법사도 자주 그들의 화제가 되었다. 게다가 어쩌다 보면 그들은 매우 질 나쁜 장난까지 한다. 그것을 지금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술잔에 술을 마시고 나중에 오줌을 넣어 두었다고 하는 것을 쓰면 그 밖의 일은 대략 상상될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이는 이러한 야유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했다. 적어도 견눈에는 무감각한 듯이 생각되었다. 그는 무슨 말을 들어도 얼굴색조차 바꾼 적이 없다. 묵묵히 평소에 옅은 콧수염을 쓰다듬으면서 할 일만 하고 만다. 단지 동료의 장난이 도를 지나쳐서 상투에 종이 조각을 붙이거나 칼집에 집신을 묶어 놓거나 하면 그는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안 될 일일세, 자네들은 이라고 말한다. 그 얼굴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들은 자는 누구나 일시적으로 어떤 애처로움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오직 이 빨간 코 오이만이 아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다수의 누군가가 그의 얼굴과 목소리를 빌려 그들의 무정함을 꾸짖고 있다. 그런 기분이 희미하게나마 그들의 마음에 한순간의 사이 스며들어 오기 때문이다. 단지 그때의 마음을 언제까지나 계속 간직하는 자는 매우 적다. 그 적은 사람 중 한 명에게 어떤 무의의 사무라이가 있었다. 이것은 단바국에서 온 남자로 아직 부드러운 콧수염이 겨우 코밑에 나기 시작했을 정도의 청년이다. 물론 이 남자도 처음에는 모두와 함께 아무 이유 없이 빨간 코 오이를 경멸했다. 그런데 어떤 날 무엇인가의 기회에 안 될 일일세, 자네들은 이라고 하는 목소리를 듣고 나서는 도저히 그것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 이후로 남자의 눈에만은 오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비치게 되었다. 영양이 부족한, 혈색이 나쁜, 얼빠진 오이의 얼굴에도 세상의 박해의 울상을 지은 인간기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무의의 사무라이에게는 오이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갑자기 본래의 저급함을 드러내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설이 맞은 빨간 코와 셀 수 있을 정도의 콧수염이 왠지 모르게 일말의 위안을 자신의 마음에 전해주는 듯이 생각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이 남자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일이다. 이러한 이유를 제외하면 오이는 여전히 주위의 경멸 속에 개와 같은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만 했다. 첫째, 그에게는 옷다운 옷이 하나도 없다. 청회색의 수익한과 같은 색의 사시누키가 하나씩 있는 것이 지금은 그것이 거디 희끗희끗해져서 남색인지 감색인지 알 수 없는 듯한 색으로 되어 있다. 수익한은 그래도 어깨가 조금 처지고
둥근 끈이나 국화매듭의 색이 수상쩍게 되었을 뿐이지만 사시노키는 밑단 근처의 해진 정도가 보통이 아니다. 그 사시노키 속에서 아래 바지도 입지 않은 가는 발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입이 험한 동료가 아니더라도 마른 공경의 수레를 끄는 마른 소의 걸음을 보는 듯한 초라한 심정이 든다. 게다가 차고 있는 칼도 잠옷 미덥지 못한 물건으로 손잡이의 금속 장식도 미심쩍고 검은 칼집의 오칠도 벗겨지고 있다. 이것이 평소의 빨간 코로 초라하게 집신을 질질 끌면서 안 그래도 굽은 등을 한층 더 찬 하늘 아래에 웅크리고 무엇인가 원하는 듯이 좌우를 바라보며 총총걸음으로 걷는 것이니 지나가던 행상인까지 바보 취급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조차 있었다. 어떤 날 오이가 산조보문을 신세낸 쪽으로 가는 곳에서 아이들 67명 길가에 모여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팽이치기라도 돌리고 있나 싶어서 뒤에서 엿보아 보니 어딘가에서 길 잃은 삽살개의 목에 끈을 묶고 때리거나 두들기고 있는 것이었다. 겁 많은 오이는 지금까지 무엇인가에 동정을 보낼 일이 있어도 주위의 눈치를 보느라 아직 한 번도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적이 없다. 그러나 이때만은 상대가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약간 용기가 났다. 그래서 가능한 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이 많아 보이는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고 이제 용서해 주렴. 걔도 맞으면 아프단다이라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뒤돌아보면서 눈을 치켜뜨고 경멸하듯이 뚫어지게 오이의 모습을 보았다. 말하자면 사무라이 도코로의 베톡과 용건이 통하지 않을 때 이 남자를 보는 것과 같은 얼굴을 하고 본 것이다. 쓸데없는 참견은 듣고 싶지 않아 그 아이는 한 걸음 물러서면서 거만한 입술을 비틀어 올리고 이렇게 말했다. 뭐야, 이 코 빨간 녀석은. 오이는 이 말이 자신의 얼굴을 때린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욕설을 듣고 화가 났기 때문은 전혀 아니다. 말하지 않아도 좋은 말을 하고 창피를 당한 자신이 한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민망함을 괴로운 미소에 감추면서 묵묵히 다시 신세낸 쪽으로 걸어나갔다. 뒤에서는 아이들이 67명 어깨를 맞대고 배치가코를 하거나 혀를 내밀거나 하고 있다. 물론 그는 그런 것을 모른다.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이 무기력한 오이에게 있어서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직 경멸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인간으로 별로 아무런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오이는 5, 6년 전부터 고구마죽이라고 하는 것에 이상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 고구마죽이란 말을 속에 썰어 넣고 그것을 달콤한 칡즙으로 끓인 죽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이것이 최고의 별미로서 위로는 천자의 식탁에조차 올려졌다. 따라서 우리 오이와 같은 인간의 입에는 1년에 한 번 임시 손님이 왔을 때만 들어간다. 그때조차 마실 수 있는 것은 겨우 목을 축일 만큼의 소량이다. 그래서 고구마죽을 실컷 마셔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전부터 그의 유일한 욕망이 되어 있었다. 물론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아니 그 자신조차 그것이 그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는 욕망이라고는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그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 인간은 때로
채워질지 채워지지 않을지 모르는 욕망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만다. 그 어리석음을 비웃는 자는 필경, 인생에 대한 길가의 행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이가 꿈꾸고 있던 고구마죽의 실컷 배부름은 의외로 쉽게 사실이 되어 나타났다. 그 시종을 쓰려고 하는 것이 고구마죽 이야기의 목적인 것이다. 어떤 해의 정월 이틀, 모토츠네의 저택에 이른바 임시 손님이 있었을 때의 일이다. 임시 손님은 니구의 다이큐와 같은 날 섭정 관백가가 대신 이하의 고위 귀족들을 초대하여 개최하는 향연으로 다이큐와 별로 차이가 없다. 오이도 다른 사무라이들과 섞여서 그 남은 음식을 함께 먹었다. 당시에는 아직 음식을 싸가는 습관이 없어서 남은 음식은 그 집의 사무라이가 한자리에 모여서 먹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다이쿄와 같다고 해도 옛날 일이므로 품목수가 많은 것에 비해 변변한 것은 없다. 떡, 삶은 토끼, 찐 전복, 말린 새, 우지의 빙어, 오미의 붕어, 도미 수아리, 연어알, 구운 문어, 큰 새우, 큰 감귤, 작은 감귤, 귤, 곶감 등의 종류이다. 단지 그 중에 문제의 고구마죽이 있었다. 오이는 매년 이 고구마죽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인원수가 많아서 자신이 마실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것이 올해는 특히 적었다. 그리고 기분 탓인지 언제나보다 훨씬 맛이 좋다. 그래서 그는 마시고 난 후에 그릇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옅은 콧수염에 붙어있는 물방울을 손바닥으로 닦고 누구에게 말하는 것도 없이 언제쯤 되어야 이것을 실컷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했다. 다이부도노는 고구마죽을 실컷 마셔본 적이 없으신가 보오. 오이의 말이 채 끝나지 않는 중에 누군가가 비웃었다. 녹슨 듯한 위험 있는 무인다운 목소리이다. 오이는 굽은 등을 한목을 들어 겁먹은 듯이 그 사람 쪽을 보았다. 목소리의 주인은 그 무력 같은 모토츠네의 가끈이 되어 있던 민부쿄 토키나가의 아들 후지와라 토시히토이다. 어깨가 넓고 키가 무리 중에서 뛰어난 건장한 거한으로 이것은 삶은 밤을 씹으면서 흑주의 잔을 거듭하고 있었다. 벌써 꽤 술이 오른 듯하다. 안타까운 일이구려 토시히토는 오이가 얼굴을 든 것을 보자 경멸과 연민을 하나로 합친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원하신다면 이 리토시가 실컷 마시게 해드리겠소? 늘 괴롭힘을 당하는 개는 가끔 고기를 받아도 쉽게 다가가지 않는다. 오이는 평소에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토시히토의 얼굴과 텅 빈 그릇을 등분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실소. 어떤가. 오이는 그 와중에 무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위에 집중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대답하는 방식 하나로 또 일동의 조롱을 받아야 한다. 혹은 어떻게 대답해도 결국 바보 취급을 당할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그는 주저했다. 만약 그때 상대가 조금 귀찮은 듯한 목소리로 싫다면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소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오이는 언제까지나 그릇과 토시히토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듣자 황급하게 대답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 문답을 듣고 있던 자는 모두 일시에 실소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이의 대답을 흉내내는 자조차 있다. 이른바 등황규롱을 담은 낮은 잔이나 높은 굽의 잔 위에 많은 모자나 모자가 웃음소리와 함께 한바탕 파도처럼 움직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소리로 기분 좋게 웃은 것은 토시히토 자신이다. 그럼 그 중에 초대하겠소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살짝 얼굴을 찡그렸다. 치밀어 오르는 웃음과 방금 마신 술이 목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확실히 좋겠소. 감사합니다. 오이는 붉어져서 더듬거리면서 또 앞에 대답을 되풀이했다. 일동이 이번에도 웃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을 말하게 하려고 일부러 재차 확인한 당사자인 토시히토에 이르러서는 전보다 한층 우스운 듯이 넓은 어깨를 흔들면서 크게 웃었다. 이 삭북의 야인은 생활의 방법을 두 가지밖에 알지 못한다. 하나는 술을 마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웃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이야기의 중심은 오래지 않아 이 두 사람을 떠났다. 이것은 혹시 다른 무리들이 비록 조롱일지라도 일동의 주의를 이 빨간 코 오이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불쾌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야기의 화제는 그 다음으로 옮겨가서 술도 안주도 거의 남아있지 않을 무렵에는 누군가라고 하는 사무라이 학생이 행전의 한쪽 가죽에 양발을 넣고 말에 오르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좌중의 흥미를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오이만은 마치 다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듯하다. 아마도 고구마죽이라는 두 글자가 그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 꿩구이가 있어도 젓가락을 대지 않는다. 흑주의 잔이 있어도 입을 대지 않는다. 그는 단지 양손을 무릎 위에 놓고 맞선을 보는 처녀처럼 서리에 상하기 시작한 귀밑머리 근처까지 순진하게 상기되면서 언제까지나 텅 비게 된 검은 오칠 그릇을 바라보고 순진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사나흘 지난 날의 오전, 가모가와의 강변을 따라서 아와타구치로 통하는 길을 조용히 말을 나아가게 하는 두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짙은 남색의 카리기누에 같은 색의 바지를 입고 우치데노 타치를 찬 수염이 짙고 귀밑머리가 고운 남자이다. 다른 한 명은 초라한 청회색의 수익한에 얇은 속옷을 두 벌쯤 겹쳐 입은 40살쯤의 사무라이로 이것은 허리띠를 묶는 방식의 흐트러진 모습이며 빨간 코에 게다가 콧구멍 근처가 콧물에 젖어 있는 모습이며 몸 주위 모든 것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물론 말은 두 사람 모두 앞에 것은 월모, 뒤에 것은 노모의 3살짜리 망아지로 길을 가는 행상인이나 사무라이도 돌아보고 볼 만큼의 준족이다. 그 뒤를 또 두 사람, 말의 걸음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따라가는 것은 조도카케와 토네리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토시히토와 오이의 일행이라는 것은 굳이 여기에 밝힐 필요도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물 조용히 갠 날로 하얗게 바랜 강변의 돌 사이 잔잔하게 흐르는 물가에 말라 죽은 쑥 잎을 흔들 정도의 바람도 없다. 강에 면한 키 작은 버드나무는 잎 없는 가지의 엿처럼 매끄러운 햇빛을 받아 나뭇가지 끝에 있는 할미새의 꼬리를 움직이는 것조차 선명하게 그것이 그림자를 길에 들이우고 있다. 동산의 어두운 녹색 위에 서리에 타서 벨벳 같은 어깨를 둥글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마도 히에이산일 것이다. 두 사람은 그 속의 안장의 자개 장식을
눈부시게 해에 반짝이게 하면서 채찍도 가하지 않고 유유히 아와타구치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저를 데리고 가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이가 익숙지 않은 손으로 말고삐를 더듬으면서 말했다. 바로 거기일세. 걱정할 만큼 멀지는 않네? 그럼 아와타구치 근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걸세. 토시히토는 오늘 아침 오이를 꿰어낼 때 히가시야마 근처에 온천이 솟아나는 곳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고 하고 나왔던 것이다. 빨간 코 오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않아서 온몸이 얼마 전부터 가려웠다. 고구마죽 대접을 받은 위에 입욕이 가능하다면 더 바랄 나위 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토시히토가 끌게 한 노모에 올라탔다. 그런데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이곳까지 와보니 아무래도 토시히토는 이 근처로 올 생각이 아닌 듯하다.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이에 아와타구치는 지나쳤다. 아와타구치는 아니군요. 과연 좀 더 앞쪽일세. 토시히토는 미소를 머금으면서 일부러 오이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는 듯이 조용히 말을 걷게 하고 있다. 양쪽의 인간은 차츰 드물어져서 이제는 넓게 펼쳐진 겨울밭 위에 먹이를 찾는 까마귀가 보일 뿐 산 그림자에 남아 사라지지 않고 눈의 색깔이 희미하게 푸르게 연기 피어오르는 듯하다. 맑으면서도 뾰족뾰족한 온나무의 나뭇가지가 눈에 아프게 하늘을 찌르는 것조차 왠지 모르게 쌀쌀하다. 그럼 야마시나 근처라도 되는 것입니까? 야마시나는 여기일세. 좀 더 앞쪽일세. 과연 그렇게 말하는 중에 야마시나도 지나쳤다. 그것뿐이 아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이에 세키야마도 뒤로 하고 이러니저러니 낮이 조금 지난 시각에는 마침내 미이데라 앞으로 왔다. 미이데라에는 토시히토가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있다. 두 사람은 그 스님을 찾아가서 점심 대접을 받았다. 그것이 끝나자 다시 말을 타고 길을 서두른다. 가는 길은 지금까지 온 길에 비하면 훨씬 인적이 드물다. 특히 당신은 도적이 사방에 횡행한 흉흉한 시대이다. 오이는 굽은 등을 한층 낮추면서 토시히토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물었다. 아직도 앞쪽이군요. 토시히토는 미소 지었다. 장난을 하고 그것을 들킬 것 같아진 아이가 연장자를 향해서 하는 것과 같은 미소이다. 콧등에 모은 주름과 눈꼬리에 머금은 근육의 처짐이 웃어버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실은 말일세, 스루가까지 자네를 데려가려고 생각했네. 웃으면서 토시히토는 채찍을 들어 먼 하늘을 가리켰다. 그 채찍 아래에는 맑고 깨끗하게 오후의 햇볕을 받은 오미의 호수가 빛나고 있다. 오이는 당황했다. 스루가라고 하면 그 에치젠의 스루가 말입니까? 그 에치젠의 토시히토가 스루가 사람 후지와라 아리히토의 사위가 된 후 대부분 스루가에 살고 있다는 것도 평소부터 듣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스루가까지 자신을 데리고 갈 생각일 줄은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첫째, 수많은 산과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에치젠국으로 이 모습대로 겨우 두 사람의 시종만을 데리고 어떻게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하물며 요즘은 오가는 나그네가
도적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소문조차 여러 곳에 있다. 오이는 탄원하듯이 토시히토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또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히가시야마라고 생각했더니 야마시나. 야마시나라고 생각했더니 미이데라. 마지막이 에치젠의 스루가라니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인이라도 데리고 왔을 것을. 스루가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오이는 거의 울상이 되지 않을 만큼 되어서 중얼거렸다. 만약 고구마죽을 실컷 마시겠다는 것이 그의 용기를 북돋우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거기서 헤어져 교토로 홀로 돌아왔을 것이다. 이 리토시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천명으로 생각하시오. 노상의 걱정은 필요 없소. 오이가 당황하는 것을 보자 토시히토는 조금 눈살을 찌푸리면서 비웃었다. 그리고 조도카케를 불러서 들고 오게 한 활통을 등에 지고 역시 그 손에서 검은 오칠의 참나무 활을 받아들고 그것을 안장 위에 가로놓으면서 앞장서서 말을 나아가게 했다. 이렇게 된 이상 무기력한 오이는 토시히토의 의지에 맹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는 불안한 듯이 황량한 주위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어렴풋이 외우는 관음경을 입속으로 연불처럼 외우고 또 외우고 평소에 빨간 코를 안장의 앞부분에 문지르듯이 하면서 미덥지 않은 말의 걸음을 변함없이 터벅터벅 나아가게 했다. 말발굽 소리가 반향하는 들판은 아득한 억새풀로 덮여 있고 그 곳곳에 있는 무릉덩이도 차갑게 푸른 하늘을 비춘 채 이 겨울의 오후를 어느새 그대로 얼어버릴까 의심스럽다. 그 끝에는 일대의 산맥이 해를 등지고 있는 탓인지 빛나야 할 잔설의 빛도 없고 자줏빛이 감도는 어두운 색을 길게 띠고 있지만 그것조차 쓸쓸한 몇 덜기의 마른 억새풀에 가로막혀 두 시종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일이 많다. 그때 토시히토가 갑자기 오이 쪽을 돌아보면서 말을 걸었다. 저기에 좋은 사자가 왔소. 스루가로 전할 말을 하겠소? 오이는 토시히토가 말하는 의미를 잘 알 수 없어서 무서워하면서도 그 활로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다. 원래 사람의 모습이 보일 만한 곳은 아니다. 단지 머루인지 무엇인지 모를 덩굴이 관목의 덤불에 엉겨붙어 있는 가운데를 여우 한 마리가 따뜻한 털 색깔을 기울어가는 해에 쬐면서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중에 여우는 황급하게 몸을 솟구쳐서 정신없이 어딘지도 모르게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토시히토가 갑자기 채찍을 올리면서 그쪽으로 말을 날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이도 자신을 잊고 토시히토의 뒤를 쫓았다. 시종도 물론 뒤처져 있을 수는 없다. 잠시 동안은 돌을 차는 말발굽 소리가 딱딱하게 넓은 들판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지만 이윽고 토시히토가 말을 멈춘 것을 보자 언제 잡았는지 벌써 여우의 뒷다리를 움켜잡고 거꾸로 안장 옆에 매달아 놓고 있다. 여우가 달릴 수 없게 될 때까지 뒤쫓아 간 곳에서 그것을 말 아래에 깔고 손으로 잡은 것일 것이다. 오이는 옅은 수염에 맺히는 땀을 황급히 닦으면서 겨우 그 곁에 말을 몰아붙였다. 이봐, 여우야, 잘 들어라. 토시히토는 여우를 높이 눈앞에 매달아 올리면서 일부러 위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 밤 안에 스루가 리토시의 저택으로 가서 이렇게 아뢰어라. 리토시는
방금 갑자기 손님을 데리고 내려가려는 참이다. 내일 4시 무렵 타카시마 근처까지 남자들을 맞이하러 보내고 그들에게 안장 갖춘 말 2필 끌고 오게 하라. 좋으냐 잊지 마라. 말을 마치자마자 토시히토는 한 번 휘둘러 여우를 먼 덤불 속으로 던져 놓았다. 아니, 잘 뛰는구려. 잘 뛰어. 겨우 따라잡은 두 시종은 도망가는 여우의 행방을 바라보면서 손뼉을 치고 환호했다. 낙엽과 같은 색을 한 그 짐승의 등은 석양 속을 쏜살같이 나뭇뿌리 돌멩이의 구분 없이 어디까지나 달려간다. 그것이 일행이 서 있는 곳에서 손에 잡힐 듯이 잘 보였다. 여우를 쫓는 중에 어느덧 그들은 넓은 들판이 완만한 경사를 만들고 물이 마른 강바닥과 하나가 되는 그 바로 위쪽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관대한 사자를 보내시는군요. 오위는 순진한 존경과 찬탄을 내뱉으면서 이 여우조차 부릴 줄 아는 시골 무인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올려다보았다. 자신과 토시히토 사이에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 그런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단지 토시히토의 의지에 지배되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 의지 속에 포용되는 자신의 의지도 그만큼 자유가 통하게 된 것을 든든하게 느낄 뿐이다. 아첨은 아마도 이러한 때에 가장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일 것이다. 독자는 이후 빨간코 오이의 태도에서 광대와 같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함부로 이 남자의 인격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던져진 여우는 아래쪽의 경사면을 굴러떨어지듯이 달려 내려가더니 물이 없는 강바닥의 돌 사이를 능숙하게 깡충깡충 뛰어넘어 이번에는 맞은편 경사면으로 힘차게 비스듬히 달려 올라갔다. 달려 올라가면서 뒤돌아보니 자신을 손으로 잡은 사무라이 일행은 아직 먼 경사 위에 말을 나란히 하고 서 있다. 그것들이 모두 손가락을 모은 만큼이나 작게 보였다. 특히 해질녘 햇볕을 받은 월모와 노모가 서리를 머금은 공기 속에 그린 것보다도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다. 여우는 머리를 돌리고 다시 마른 억새풀 속을 바람처럼 달려나갔다. 일행은 예정대로 다음 날 4시 무렵에 타카시마 근처에 왔다. 이곳은 비와코에 면한 자그마한 마을로 어제와 달리 잔뜩 흐린 하늘 아래에 몇 채의 지프로 만든 집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을 뿐 물가에 자란 소나무 나무 사이에는 회색 잔물결을 일으키는 호수의 수면이 닦는 것을 잊은 거울처럼 쓸쓸하게 펼쳐져 있다. 이곳까지 오자 토시히토가 오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것을 보시오. 남자들이 맞이하러 온 것 같소. 보니 과연 안장 갖춘 말 2필을 끈 20-30명의 남자들이 말을 탄 사람도 있고 걸어온 사람도 있으며 모두 수익한의 소매를 찬바람에 나부끼며 호수의 물가, 소나무 사이를 일행 쪽으로 급히 오고 있다. 이윽고 이것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자 말에 타고 있던 무리들은 황급하게 안장에서 내리고 걸어온 무리들은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모두 공손하게 토시히토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 역시 저 여우가 사자 역할을 한 모양입니다. 본디 변화하는 짐승이니 그 정도의 심부름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오. 오이와 토시히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일행은 낭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왔다. 수고했소오라고 토시히토가 말을 건넨다. 쭈그리고 앉아있던 무리들이
분주하게 일어서서 두 사람의 말 곡비를 잡는다. 갑자기 모든 것이 양기 넘치게 되었다. 간밤에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에서 내려 깔개 위에 허리를 내리자마자 노송나무 껍질색의 수익한을 입은 백발의 낭도가 토시히토 앞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인가? 토시히토는 낭도들이 가져온 술잔과 도시락을 오이에게도 권하면서 위엄있게 물었다. 그것이 말입니다. 간밤 술시 무렵에 안주인께서 갑자기 정신을 잃으시더니 나는 사카모토의 여우인이라. 오늘 주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해줄 터이니 가까이 와서 잘 들어라 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동이 앞으로 나아오자 안주인의 말씀이 주인은 방금 갑자기 객인을 거느리고 내려가려는 참이다. 내일 사시 무렵 타카시마 근처까지 남자들을 맞이하러 보내고 그들에게 안장 갖춘 말 2필 끌고 오게 하라으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기이한 일이군요. 오이는 토시히토의 얼굴과 낭도의 얼굴을 자세히 비교하면서 양쪽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맞장구를 쳤다. 그것도 단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몹시도 두려워하는 듯이 와들와들 떠시면서 늦으면 안 된다. 늦으면 내가 주인의 노여움을 받아야 한다으라고 끊임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후에는 순순히 주무시더니 저희가 나올 때에도 아직 깨어나지는 않으신 듯 했습니다. 어떤가 낭도의 이야기를 다 듣고 토시히토는 오이를 보고 득의양양하게 말했다. 이 리토시에게는 짐승도 부릴 수 있소.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놀라울 따름이군요. 오이는 빨간 코를 긁으면서 살짝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나서 일부러 놀란 듯이 입을 열어 보였다. 콧수염에는 지금 마신 술이 물방울이 되어 붙어 있다. 그날 밤의 일이다. 오이는 토시히토의 저택 한방에서 등잔불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듯 바라보면서 잠 못 이루는 긴 밤을 꼬박 지새우고 있었다. 그러자 저녁 무렵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토시히토나 토시히토의 시종과 담소하면서 넘어온 소나무 숲, 시냇물, 마른 들판, 혹은 풀, 나뭇잎, 돌, 들불 연기의 냄새,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오이의 마음에 떠올랐다. 특히 해질녘의 안개 속을 겨우 이 저택에 도착하여 긴 나무 그짝에 일으켜 세운 숯불의 붉은 불꽃을 보았을 때의 안도감, 그것도 지금 이렇게 누워있으니 먼 옛날에 있었던 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오이는 솜이 사오치는 들어간 누런 히타타레 아래에 편안하게 발을 펴면서 멍하니 스스로 자신의 잠든 모습을 둘러보았다. 히타타레 아래에 토시히토가 빌려준 연한 미색의 옷을 솜 두께가 두꺼운 것을 2벌까지 겹쳐서 입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자칫하면 땀이 날 지경일 만큼 따뜻하다. 거기에 저녁 식사 때 한잔한 술기운이 거들고 있다. 베개맡에 발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은 서리가 내린 넓은 뜰이지만 그것도 이렇게 취하여 편안하니 조금도 괴롭지 않다. 만사가 교토에 자신의 거처에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다. 하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이의 마음에는 왠지 모르게 균형이 맞지 않는 불안이 있었다. 첫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기다려진다. 게다가 그것과 동시에 밤이 밝는다고 하는 것이 고구마죽을 먹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빨리 와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리고 또 이 모순된 두 감정이 서로 다툰 후에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불안정한 기분이 오늘의 날씨처럼 쌀쌀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이 모두 방해가 되어서 모처럼의 따뜻함도 쉽게 잠을 유도할 것 같지 않다. 그때 바깥 넓은 뜰에서 누군가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귀에 들어왔다. 목소리로 보아 아무래도 오늘 도중까지 마중 나왔던 백발의 낭도가 무엇인가 고하고 있는 듯하다. 그 메마른 목소리가 서리에 울리는 탓인지 늠름하게 늦가을 찬 바람처럼 한마디씩 오이의 뼈에 응하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 이 근처의 하인들은 들으라. 주인께서 명하시기를 내일 아침 묘시까지 단면이 석치, 길이가 5자 되는 말을 늙은이 젊은이 각자 한 줄씩 가져오도록 하셨다고 한다. 잊지 마라, 묘시까지다. 그것이 2~3번 되풀이된 것 같더니 이윽고 사람의 기척이 멎고 주변은 갑자기 원래대로 조용한 겨울밤이 되었다. 그 조용한 가운데 등잔불에 기름이 타는 소리가 난다. 빨간 솜 같은 불이 흔들흔들 오이는 하품을 하나 깨물어 삼키고 다시 두서없는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말하고 하는 것을 보니 물론 고구마죽을 만들 생각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일시적으로 밖의 주의를 집중한 덕분에 잊고 있던 아까의 불안이 어느새 마음에 돌아온다. 특히 전보다 한층 강해진 것은 너무 빨리 고구마죽을 먹고 싶지 않다고 하는 기분으로 그것이 심술궂게 생각의 중심을 떠나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렇게 쉽게 고구마죽을 실컷 마시는 일이 사실이 되어 나타나서는 모처럼 지금까지 몇 년이나 참고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무래도 헛된 수고처럼 보이고 만다.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갑자기 무엇인가 고장이 일어나서 일단 고구마죽을 마실 수 없게 되고 나서 다시 그 고장이 없어지고 이번에는 겨우 그것을 맛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듯한 그런 절차로 만사를 운반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팽이처럼 빙글빙글 한 곳을 돌고 있는 중에 어느덧 오이는 여행의 피로로 푹 깊이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뜨자마자 곧바로 어젯밤의 마 사건이 신경 쓰이는 것이어서 오이는 무엇보다 먼저 방에 발을 올려보았다. 그러자 모르는 중에 늦잠을 자서 벌써 묘시를 지났던 것이리라. 넓은 뜰에 깔아놓은 너덧장의 긴 돗자리 위에는 통나무 같은 것이 대략 2~3천 개 비스듬히 튀어나온 노송나무 껍질 지붕의 처마 끝에 닿을 만큼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보니 그것이 모두 단면 석치, 길이 5자의 터무니없이 큰 마였다. 오이는 잠에서 깬 눈을 비비면서 거의 경악에 가까운 놀람에 휩싸여서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넓은 뜰 곳곳에는 새로 박은 듯한 말뚝 위에 5석짜리 소들 5~6 걸어 나란히 놓고 흰 천의 작업복을 입은 젊은 하녀가 수십 명이나 그 주위에 움직이고 있다. 불을 피우는 사람, 재를 긁는 사람, 혹은 새로운 흰 나무통에 단마칡즙을 길어 솥안에 넣는 사람, 모두 고구마죽을 만드는 준비로 눈이 돌아갈 만큼 바쁘다.
손밑에서 오르는 연기와 솥안에서 솟아나는 김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새벽의 안개와 하나가 되어서 넓은 뜰 일면 또렷하게 물건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회색 안개가 덮인 가운데 붉은 것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손밑의 불꽃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모두 전장이나 화재 현장에라도 간 것 같은 소란이다. 오이는 새삼스럽게 이 거대한 마가 이 거대한 5석짜리 솥 속에서 고구마죽이 될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고구마죽을 먹기 위해서 교토에서 일부러 예치젠의 스루가까지 여행을 해왔다는 것을 생각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엇 하나 한심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 오이에 동정할 만한 식욕은 실로 이때 벌써 절반을 감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서 1시간 후 오이는 토시히토나 장인 아리히토와 함께 아침 식사상 앞에 마주 앉았다. 앞에 있는 것은 은재 주전자에 10말쯤 들어가는 것에 넘실넘실 바다처럼 가득 담은 두려운 고구마죽이다. 오이는 아까 그 처마까지 쌓아 올린 말을 수십 명의 젊은 남자가 얇은 칼날을 능숙하게 움직이면서 한쪽 끝부터 깎아내듯이 기세 좋게 써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 하녀들이 우왕좌왕 달려다니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5석짜리 솥에 퍼 담고는 넣고 퍼 담고는 넣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 마가 하나도 긴도짜리 위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마의 냄새와 달콤한 칡즙의 냄새를 머금은 몇 가닥의 김기둥이 봉봉연하며 솥 속에서 맑게 갠 아침 하늘로 춤추듯 날아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눈앞에서 본 그가 지금 주전자에 넣은 고구마죽을 대했을 때 아직 입을 대지 않은 중에부터 이미 만복을 느낀 것은 아마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오이는 주전자를 앞에 두고 민망한 듯이 이마에 땀을 닦았다. 고구마죽을 실컷 마셔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부디 사양 말고 드십시오. 장인 아리히토는 아이들에게 일러서 다시 몇 개의 은재 주전자를 상위에 늘어놓게 했다. 속에는 모두 고구마죽이 넘칠 듯이 들어있다. 오이는 눈을 감고 안 그래도 빨간 코를 더욱 빨갛게 하면서 주전자의 절반쯤 되는 고구마죽을 큰 질그릇에 퍼서 마지못해 마셔 넘겼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소. 평이하게 사양은 필요 없소. 토시히토도 곁에서 새로운 주전자를 권하며 심술궂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 곤란해진 것은 오이이다. 사양 없이 말하자면 처음부터 고구마죽은 한 그릇도 마시고 싶지 않다. 그것을 지금 참고 겨우 주전자의 절반만 비웠다. 이 이상 마시면 목을 넘기기도 전에 토해버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시지 않으면 토시히토나 아리히토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눈을 감고 남은 절반의 3분의 1 정도를 마셔 넘겼다. 이제 더는 한 입도 마실 수가 없다.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감사합니다. 이제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 정말이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감사합니다. 오이는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몹시 곤란해 보였는지 콧수염에도 코끝에도 겨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땀이 구슬이 되어서 흘러내리고 있다. 이것 참 소식이시군요. 손님은 사양하시는 것 같소. 이봐 너희들 뭘 하고 있느냐.
아이들은 아리히토의 말에 따라서 새로운 주전자 속의 고구마죽을 질그릇에 길어 담으려고 한다. 오이는 양손을 팔이라도 쫓듯이 움직여서 평평하게 사양의 뜻을 표시했다. 아닙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실례지만 충분합니다. 만약 이때 토시히토가 갑자기 맞은편 집 처마를 가리키며 저것을 보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리히토는 여전히 오이에게 고구마죽을 권하고 멈추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 토시히토의 목소리는 일동의 주의를 그 처마 쪽으로 돌렸다. 노송나무 껍질 지붕의 처마에는 마침 아침 해가 비치고 있다. 그리고 그 눈부신 빛에 광택 좋은 털가죽을 씻기면서 짐승 한 마리가 얌전히 앉아 있다. 보니 그것은 그저께 토시히토가 마른 들판길에서 손으로 잡은 그 사카모토의 야생 여우였다. 여우도 고구마죽이 먹고 싶어서 찾아온 모양이오. 남자들아, 저 녀석에게도 음식을 먹여주어라. 토시히토의 명령은 말끝에 행해졌다. 처마에서 뛰어내린 여우는 곧바로 넓은 뜰에서 고구마죽 대접에 참여한 것이다. 오이는 고구마죽을 마시고 있는 여우를 바라보면서 이곳에 오기 전에 그 자신을 그리워하며 마음속으로 되돌아보았다. 그것은 많은 사무라이들에게 우롱당하고 있는 그이다. 교토의 아이들에게조차 뭐야? 이 코 빨간 녀석은 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 그이다. 색이 바랜 수익한에 사시노키를 입고 주인 없는 삽살개처럼 스자쿠오지를 배회하며 걷는 가련할 만한 고독한 그이다. 그러나 동시에 또 고구마죽을 실컷 마시고 싶다고 하는 욕망을 오직 홀로 소중히 지키고 있던 행복한 그이다. 그는 이제 이 이상 고구마죽을 마시지 않고 끝날 것이라는 안심과 함께 얼굴 가득한 땀이 점차 코끝에서부터 말라가는 것을 느꼈다. 맑게 개어 있기는 해도 스루가의 아침은 몸에 스며드는 듯이 바람이 차다. 오이는 황급히 코를 누름과 동시에 은제 주전자를 향해서 큰 재채기를 했다. 다이쇼 5년 8월